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라는 말이 저희 일상에서는 참 많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일 처리를 잘못했을 때 상대의 말 한마디에 따라 괜찮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하고, 물론 괜찮지는 않죠. 참 곤란한 상황임에도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 더 배우는 거지 뭐 라는 말이 즉각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말의 온도에 따라 이 친구 인성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면에 그저 스치듯 툭 내뱉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내 삶의 반경에서 조용히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가 참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고, 공감 또한 귀로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입이 먼저 튀어나와 종종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말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도 말실수로 이생망을 외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침묵입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코로나로 소통 단절의 시간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말이 재조명되는 모습입니다. 말이 소통의 기본이자 인격이기 때문이죠. 정재찬 시인이 언급한 대로 말이란 뱉으면 소인이요 다듬으면 시인이기에 나이에 걸맞는 말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함으로써 어른다운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 품격 있는 소통을 위한 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심했고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저자가 대기업 회장과 두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고 이제는 강연을 통해 말하기를 가르치기까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 이를 통해 말과 삶을 함께 갈고 닦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2020년부터 KBS 1라디오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의 진행을 맡으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피소드를 모아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책,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말하기에 자신이 없다면,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첫째,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한다. 머릿속 생각과 내뱉는 말이 따로따로이면 안 된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을 말해야 한다. 둘째, 배울 점이 있어야 한다. 어른의 말은 적게 말하면서 많은 것을 들려준다. 천방지축 끼어들고 참견하고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본보기가 되어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위로와 용기와 깨우침을 준다. 얻을 게 하나도 없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징징대고 어리광 부리지 않는다. 감정을 절제해 의젓하게 말한다. 넷째, 나답게 말한다. 말이란 곧 나이기에 그렇다. 내 말이 소중하다고 믿고 말이 거칠어지거나 투박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더불어 내 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한다. 네,
요즘 들어 부쩍 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말하기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고 침묵은 금으로 여기던 시대는 저 멀리 흘러간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말하기 기술을 배워 청산유수로 달변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걸까요? 대개 이런 사람들에게 입심이 좋다, 말주변이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좋은 뜻이기만 할까요?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달변은 잘생긴 얼굴처럼 쉽게 질립니다. 달기만 한 음식처럼 물리고 말죠. 달변가는 말 못하는 사람을 주눅들게도 합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동정표를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딱히 잘생기지 않았는데 끌리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죠. 그렇다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다변가를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은 말이 많다, 입만 살았다, 수다쟁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제가 몇 년 전 우연한 기회로 몇몇 회장님들과 함께 불필 스님을 찾아뵙고 설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따님이자 불교계의 성모 마리아로 추앙받는 분이라는 말에 회장님들도 조금은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알아듣지도 못할 설법을, 그것도 그 대단한 회장님들마저 겸허히 고개 숙이는 더 대단한 스님과 함께하는 자리라 하니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1시간이 1년 같겠구나. 1시간만 참자 하고 마음을 다잡고 앉았는데요. 지나고 보니 10분 같은 1시간이었더라고요. 우려했던 어려운 설법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결코 주도하지 않으시고 대화에서 소외된 사람을 티나지 않게 배려하시며 그에게 묻고 대화로 끌어들이고 말할 기회를 주셨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시되 시종일관 웃음을 머금은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계의 성모 마리아가 10분 같은 1시간 만에 친정집 외할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 친정집 외할머니께서 설법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려는 저희를 급히 부르시더니 저희 각자에게 배추 3포기씩 그리고 쑥떡 그 외에도 귀한 선물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어렵게 오셨을 텐데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며 그래도 이곳에서 정성스레 키운 거라 제법 맛이 있을 거라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설법은 몸으로 하는 거였구나.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도 몸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데 매번 쉽지는 않습니다. 몸보다 먼저 입이 튀어나오곤 하거든요. 제게 말 잘하는 사람은 네, 불필 스님처럼 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말하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몸으로 말하는 것이 개그가 아닌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저자의 경험을 한번 들어볼게요. 나의 첫 책, 대통령의 글쓰기를 쓸 때 얘기다. 하루는 출판사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긴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경험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다. 8년 동안 경험한 이야기 40편을 썼다. 대표 말대로 경험을 쓰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편집자에게 보여줬더니 재미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만 있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남의 얘기에서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단다. 각각의 경험에서 배운 것, 느낀 것,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을 추가했다. 경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랬더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단다. 그런데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 지금 상태는 저자 개인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얘기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을 모두의 경험으로 만드는 일반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의 경험을 보편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게 인용이다. 인용은 내 말의 신뢰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나의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한다. 경험은 가장 중요한 말하기의 미천이다. 말문이 막히거나 말하기가 막막할 때는 경험을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인용을 달아주면 된다. 경험이 고갈됐을 때가 문제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 그때는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새롭게 시도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상상이라도 해야 한다. 독서와 여행도 도움이 된다.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하지 않던가. 직접 경험이건 간접 경험이건 경험이 있다는 것은 할 말이 있다는 것이고 할 말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 네,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라는 요지인데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이 거주하는 절대계 속에는 암만 있을 뿐 체험은 없다고요.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삶은 신성한 상태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쁨은 존재 속에 있다고 합니다. 존재는 오로지 체험 뒤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것을 순서대로 펼쳐 놓으면 암, 체험, 존재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인 신이라는 겁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이방주 시인의 말대로 아름다움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관점, 감정, 정서가 개입되어서 만들어지는 순간이고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소유한다기보다는 경험한다는 말이 적합하고 이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자가 되는 거죠. 아름답게 말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샹페는 뉴욕 스케치라는 책에서 대화 잘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뉴요커들의 말버릇을 관찰해 보니 대화에 능한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하더라는 것이다. 바로 감탄과 질문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습관처럼 감탄사와 물음표를 달아준다. 정말? 와우, 대단해. 라고 반응하고,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랬더니 뭐래? 하며 상대방의 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낸다. 즉, 대화를 잘하려면 경청, 공감, 질문,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 대화의 요체는 말하는 수사학에 있지 않고 말을 듣는 심리학에 있다. 이 말의 뜻을 50살이 넘어 깨달았다. 네, 어쩌면 이 책의 결론일 수도 있겠네요. 저자가 50살이 넘어 깨달은 게 뭘까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거라 생각하고 이에 관련된 책들도 여럿 나와 있지만 저자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논리라기보다는 감정적,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설득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수사학 시학에서 설득 수단으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제시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적 설명, 파토스는 정서적인 호소, 에토스는 인간적 신뢰를 의미하는데요. 그는 이 가운데 에토스, 즉 인간적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자체가 논리의 증거가 되면 동의나 설득은 절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바로 저자가 50살 넘어 깨달은 것이고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알겠네요. 왜 같은 말을 해도 불필 스님의 말은 의미가 되는지를요. 먼저 사람이 되면 그 다음 말은 필요가 없겠죠? 그저 미소 하나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전달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말은 어떠신가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